안녕하십니까, 이성수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이번 10월 들어서 개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현격하게 그 이전과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계속 관찰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런 느낌까지 들어요. 겉으로 보면 개인 투자자의 10월 매매는 그냥 고요하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속을 깊이 들여다보게 되면요, 이거 뭐 안에서 개인 투자자들끼리 정말 다이나믹한 매매가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이요, 앞으로 연말 증시 그리고 새해 증시에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조금 막연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올해 개인 투자자가 절대적인 증시의 강자로 떠올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면요, 우리가 연말 그리고 새해 증시가 어떻게 흘러갈지, 어떤 조건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지 우리가 머릿속으로 청사진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서 투자에 큰 팁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앞서 언급드린 대로 개인 투자자는 2020년에 수급의 큰 축입니다. 그런데 이 수급 분석을 하는 데는요, 예전 같으면은, 작년 같으면은 기관이나 외국인이 가장 큰 분석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이 수급 주체, 즉 기관과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수급 분석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전에 비해서 많은 부분이 단촐해졌기 때문이에요. 자, 대표적으로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비해서 글로벌 자산 배분 전략을 취하는 패시브 자금 성격이 강하다 보니 해외에서 강세장이 지속되게 되면은 패시브 자금이 주식 시장으로 유입되고 결국 이게 우리나라의 비중을 높이는 그런 부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 수급 같은 경우에는 결국 글로벌 패시브 자금이다 보니 분석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기관 같은 경우에는요, 요게 이제 여러 가지 수급 주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투신, 금융투자, 연기금, 사모펀드 등등등 다양하게 있는데, 다른 거 다 차치하고요, 투신하고 금융투자, 연기금 요 세 개가 기관 수급에서는 큰 축입니다. 그런데 요 자체도 분석하기가 쉬워요. 왜냐? 투신은 결국은 펀드 자금이기 때문에 펀드 자금 흐름 동향을 보게 되면 투신의 매매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펀드 자금이 유출됐다, 투신의 자금이 매도로 나올 가능성이 커지게 되고, 요즘 계속 그러하죠. 차후에 펀드로 자금이 유입이 된다면 투신의 매수는 살아나겠지만 지금은 환매가 지속되니 매도만 나올 뿐입니다. 자, 그리고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이게 증권사죠. 자, 그런데 이 금융투자의 수급은요, 이 프롭 트레이딩도 있을 뿐 아니라 회사 내부 자금을 운용하는 것뿐만 아니고 ETF와 연계된 또는 여러 가지 금융상품들과 연계된 매매들도 다양하기 때문에 이게 딱 어떤 추세적인 무엇이라고 확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금융투자의 수급은 그냥 단기적인 의미를 가질 뿐이지 이게 거창하게 어떤 추이를 만든다든가 그러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이 절대값이죠. 국민연금은 결국 외국인과 비슷하게 자산 배분 전략에 의해서 운용이 되고 리밸런싱 과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과정 속에서 수급이 형성되게 됩니다. 현재 같은 경우에는 주가지수 2200포인트 이상에서는 제가 자주 언급드렸죠. 국민연금, 연기금 등의 매도 나올 가능성이 크다. 기대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런 상황 생각해 보면은, 자, 앞서 언급드렸던 외국인, 기관 분석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기관의 공백 너무 크죠. 외국인도 요즘은 공격적으로는 들어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들어오곤 있지만, 자, 그런데 올해는 개인이 그 모든 빈 공간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자, 3월 코로나 사태 때 한국 증시를 부흥한 게 바로 개인이죠. 개인이 아주 중요한 존재입니다. 이거는 금융당국이나 대주주 양도세 이슈 때문에 시끄러운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개인의 존재를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 9월부터 해서 개인 수급에 혼란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자, 8월까지만 하더라도요, 개인의 매수세가 아주 기조적으로 한 달에 몇 조 원씩 쭉쭉쭉 들어왔는데, 자, 9월 중순부터 해서 좀 뭔가 삐걱삐걱하기 시작했어요. 그 가장 큰 이유가 대주주 양도세 3억 원 하향 이슈, 요게 가장 큰 변수였죠. 자, 그 결과 이번 10월 같은 경우에는요, 개인의 순매매가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수조 원씩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매달 유입이 되었습니다만, 자, 이번 10월 달에는 어제까지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자, 3,518억 원 순매수한 정도입니다. 자, 전달 또는 뭐 평월에 비해서는 뭐 산 것 같지도 않은 상황이죠. 자, 이러한 수급 상황을 보게 되면요, 겉으로 보면은 밋밋해요. 아, 그냥 개인이 안 샀는갑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 때문에 뭐 시장이 좀 밀리는 영향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 안을 뜯어보게 되면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냐? 일단 지금 저렇게 밋밋하게 보이는 개인의 수급은 마치 우리가 지구를 멀리서, 우주 멀리서 보는 듯한 그러한 기분이 들어요. 지구를 보면 어떻습니까? 고요한 지구, 고요한 어떤 푸른 구슬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안을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이런 엄청난 구름이 형성되기도 하고, 막 엄청난 대류, 그리고 뭐 대양들 간의 충돌, 뭐 시계를 길게 하면은 뭐 대륙 간의 충돌 등등 다양한, 정말 뭐 멀리, 우주 멀리서 보는 지구의 모습과 다른 것처럼 지금 개인의 수급이 이렇습니다. 한쪽에서는 으아 하고 팔고 있고, 한쪽에서는 으아 하면서 사들이고 있는 것이 지금의 개인의 수급이에요. 현재 증시의 가장 큰 축인 개인의 수급이 한쪽에서는 밀고 올라오고 한쪽에서는 밀고 내려가는 그러한 뭐라 그럴까, 이 엄청난 그 대류의 충돌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냐? 자, 일단 매도하는 것은 무엇인지 여러분들도 쉽게 머릿속으로 떠올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이죠. 자, 이게 지금 뭐 기재부에서 강행하려고 하고 있고, 뭐 민주당에서 뭐 5억 원으로 협상할 거네, 뭐 그런 뉴스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이 나오는 것은 사실이고, 그리고 이것에 따른 우려감으로 나 일단 피하고 볼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매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자, 이번 10월 달에 코스닥 시장이 최저점까지 뭐 한 10% 가까이 크게 하락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지금 시장에 저러한 매매, 개인의 매매만 있었다면요, 시장은 아마 대폭락했을 겁니다. 코스닥 시장 뭐 한 20-30%씩 퍽퍽 빠져 있었을 것이고, 주가 지수가요. 그리고 개인의 수급은 뭐 지금 뭐 3천 몇백억 코스피 코스닥 순매수인데, 이게 아니고 뭐 몇 조 원대 순매도가 발생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 이야기는 지금 한편으로는 저가 매수를 노린 개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밑에서 이렇게 들어오면서 서로 이게 회오리 치듯이 이게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지금 저 매수세 체력이 다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지금 시중에 부동자금이 갈 데가 없습니다. 갈 데가 없어요. 엄청난 규모의 수천조 원에 이르는 M2 자금이 갈 데가 없어서 지금 난립니다. 부동산 시장 쪽으로 가려 하니 뭐 일부 넘어가는 자금도 있겠지만, 세금 문제가 내년부터 만만치 않다죠. 뉴스 나오고 보셨죠? 강남에 뭐 아파트가 두 채면 뭐 재산세만 1억? 몇 억? 뭐 그런 뉴스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개인의 자금 상황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 자,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도 쏟아지고 있고, 나 일단 피해보고 볼래 하는 매도 물량도 있지만, 저가에서 시장 떨어져만 봐라네, 좀 산다 하면서 매수하는 물량, 매수세도 들어오다 보니 이 두 개의 큰 흐름이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고기압, 저기압, 그리고 뭐
온난 기류 그리고 찬 기류가 충돌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좀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본다면 여러 가지 향후 증시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지금 이 현상 대주주 양도세 회피 분량이 나온 게 9월부터 나오기 시작했고 10월에 좀 많이 나왔죠. 생각해 보면 9월부터 선 반영되기 시작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미리 지금 10월에도 많이 파신 분들 계실 텐데, 자, 그렇게 매도한 자금이 증시에서 뭐 잠깐 은행에 예탁할 수도 있지만 증시에서 완전히 빠져나갈까요?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네, 일단 팔았으니까 증시가 조금만 조정 오면 내가 진짜 이번엔 싸게 산다. 그렇게 이제 저가 매수를 노려보시는 분들로 포지션이 바뀌어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요, 증시가 만약에 급락했다. 지금 코스닥 시장이 10월에 뭐 최대 한 10% 가까이 코스닥 지수 하락하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특히 이제 8월 이후 들어온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손실 구간에 들어간 경우가 많습니다. 대주주 양도세 대상이라고 보기에는 내가 손해를 너무 많이 봤어요. 예, 그러다 보니 금액 자체는 대주주 양도세 대상인데 내 자존심이 허락하네. 양도세를 내더라도 손실 보고는 못 팔겠다. 그런 분들도 속속 등장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또 한편으로는 이런 분들 외에 연말쯤에 나 저가에 매수할 계획이었어. 이런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시장에 있으면서 시장 떨어지면 사야지 이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게 지금 충돌을 일으키면서 밋밋한 개인 투자자의 수급을 만들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이게 11월은 일단은 대주주 양도세 이슈로 인한 매도가 더 우세할 가능성은 크겠지만 만약에 시장이 흔들릴 때 개인의 그 저가 매수, 다른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그 매도 매수가 썸한 개인의 순매매가 일방적인 매도가 아니라면 한번 우리가 11월을 개인 수급이 뭐 심각한 몇 조 원대 마이너스가 아니라면 나쁘진 않겠구나.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연말 이전에 어느 날 기조적으로 개인의 매수세가 추세적으로 들어올 수 있죠. 왜냐하면 저가 매수를 기다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어떤 종목을 뭐 코스닥 종목 뭐 어떤 종목 한 10,000원에 내가 살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가가 20,000원에서 쭉 내려와서 좀 과장해서 표현하겠습니다. 10,000원까지 난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한 15,000원 되면 사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15,000원 됐을 때 퉁퉁 사는 사람도 있을 거고 12,000원에 매수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기 매수세가 많게 되면요, 그 최저점까지 가지를 않습니다. 그 전에 튀어올라요. 자, 그래서 일단은 11월 장세 자체는 혼란스럽게 뭐 날카로운 뭐 어떤 정말 생각하기 힘든 상황도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만 대기하고 있는 저가 매수, 지금 발생하고 있죠. 그 매수세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따라서 향후 증시의 큰 변수라 할 수 있겠고, 그 모습은 추후에 연말 이전에 기조적으로 개인의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면서 올해 8월까지 올해 9월까지 개인 투자자가 보여줬던 한 달에 몇 조 원씩 매수하는 그 추이가 나타나게 되면요, 내년에는 이건 엄청납니다.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빨리 오느냐 아니면 연말 끝까지 가서 찾아오느냐 그 차이인데, 내년 그 시점부터 해서 개인의 기조적인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시장이 예상 외로 턴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시점이 언제일지 우리가 이제부터 관찰하셔야 돼요. 저도 관찰하고 있겠습니다. 자, 항상 우리 애청자님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면서 끝까지 애청해 주시는 마음 감사드립니다. 개인의 수급 이야기 조금 어렵게 좀 설명한 것 같은데요. 결론은 이겁니다. 자, 지금은 개인의 순매매가 혼조 양상이지만, 어느 날, 정말 그 어느 날, 연말 되기 전에
기조적으로 뭐 하루에 1,000억 이상씩 꾸준히 매수하는 그 추이가 관찰되면요, 대주주 양도세 이슈를 덮을 만큼 기저에 엄청난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라는 증거로 보시라. 저도 관찰하고 있겠습니다. 천체만 보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성공투자 함께 이어가시기 바라면서 내일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